안녕하세요. 아직 잠들지 못한 당신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벌써 새벽으로 넘어갔는데 당신은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그저 이렇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만해지니까요. 오늘은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대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요. 이야기를 따라오다 스르르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참 애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오늘 하루를 견뎌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아주 오래 조용히 지켜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로 자랑하는 선의가 있고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선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매달 첫날마다 아주 조용히 누군가의 통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제작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끝부분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 일부. 바닷가에 붙은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큰 공장이 밤새 불을 밝히고 바람이 불면 어딘가 쇳내 같은 냄새가 실려오는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트럭 소리, 기계 소리로 부산하지만 밤이 깊으면 이 도시도 다른 도시들처럼 조용히 잠이 듭니다. 공장의 불빛만이 멀리서 노랗게 빛나고 골목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 있는 밤. 그런 밤이면 이 도시는 꼭 큰 몸을 웅크리고 잠든 짐승처럼 조용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도시의 어느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 도시의 한쪽 골목, 낡은 빌라 2층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하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아들을 오늘은 도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름이지요. 그때 도연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앞니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웃으면 살짝 어색했던 그런 나이의 남자아이였어요. 도연이네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도 딱히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0대 중반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집에 들어오면 늘 조금 지쳐 있었지요.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면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연아, 아빠 왔다. 특별할 거 없는 그 한마디가 도연이에게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 같은 거였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도연이는 하던 걸 멈추고 현관으로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 손으로 도연이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어 주는 게 두 사람 사이의 인사였어요.
말이 많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 도연이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심이었어요.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대단할 것도 없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어머니가 끓인 된장국.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도연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응 하며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평범한 저녁상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를요. 아무 일 없이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저녁.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는 그 저녁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도연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보다가 근처 가게에서 어묵 하나를 사 먹고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받아서 도연이에게 먼저 건넸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러고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도연이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같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한 번은 도연이가 물었대요. 아빠는 힘들지 않아? 아버지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 보면 안 힘들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을 도연이는 오래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너 보면 안 힘들어. 그 짧은 한마디가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런 저녁과 주말들이 도연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가 도연아 아빠 왔다 하며 문을 열 거라고, 다음 주말에도 함께 바다에 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12살이었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 나이에는 아직 몰랐습니다. 몰라도 되는 나이였고요. 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그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저 아주 갑작스러웠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평범하던 하루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아빠 왔다는 그 목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미처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도연이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던 아버지가 이제 없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며칠을 도연이는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너무 많은 울음이 있었고 도연이는 그 사이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말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오히려 나중에 왔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해진 방 안에서요. 아버지가 벗어둔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에는 방석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 슬리퍼를 본 순간 도연이는 그제야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아, 아버지가 정말 없구나. 이제 저 슬리퍼를 신을 사람이 없구나. 도연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집안일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업주부였지요. 게다가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당뇨도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요. 슬퍼할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았어요. 당장 다음 달 방세를 걱정해야 했고 도연이 학용품 값을, 밥값을, 그리고 자기 약값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들어올 곳은 없었지요. 어머니는 슬픔을 잠시 미뤄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 집에만 있던 사람이,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겨우 얻은 일이 식당 서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환경미화 일이었고요. 식당 일은 고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접시를 나르고 뜨거운 국물을 옮기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지요. 손님이 짜증을 내도 웃으며 죄송하다고 해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신발이 안 벗겨질 만큼요. 그런 날에도 어머니는 도연이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어. 손님이 별로 없어서 편했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도연이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아버지를 잃은 아이에게 엄마의 고단함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도연이도 눈치가 없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걸 방문 틈으로 몰래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안쓰럽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밤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가 밤에는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야 할까? 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만약 나까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소리 죽여 우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어머니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어도 세수를 하고 도연이 아침을 차리고 자기 약을 챙겨 먹고 부은 다리로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도연이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사실 하나로 매일을 버텼습니다. 도연이도 그 시절 조용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새 신발을 자랑해도 도연이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요. 학원을 그만두게 됐을 때도 도연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혼자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12살, 13살, 한창 어리광을 부려도 될 나이에 도연이는 어리광을 삼키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런 도연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이 미어졌어요. 아이답게 때도 좀 쓰고 조르기도 좀 하면 좋으련만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고맙고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 사람이 이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바로 도연이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도연이가 5학년일 때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던 분이세요. 벌써 4년이나 지난 인연이었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반이 바뀌면 선생님과 제자의 인연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옅어지곤 하니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서로 이름은 기억해도 삶이 이어지지는 않는 게 보통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거쳐가는 아이가 몇 명인데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마음에 오래 걸려 했습니다. 1학년 때의 도연이가 자꾸 떠올랐던 거예요. 눈이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시키는 건 야무지게 해내던 그 아이. 받아쓰기를 100점 맞고 수줍게 웃던 그 얼굴. 그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겪었다니. 선생님은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제 담임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는 게 주제 넘은 일은 아닐까? 오히려 그 가족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몇 번이나 마음을 접었다 폈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 선생님은 결심을 합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에는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도연이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 왜 찾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담담한 척을 했어요. 요즘은 어떠시냐는 안부에도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도연이도 잘 지낸다고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눌려 있는지를요. 몇 달 사이 부쩍 야윈 얼굴,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자꾸 흔들리는 눈빛, 자꾸 손으로 무릎을 매만지는 그 불안한 손길. 선생님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연이에게 밥 한 끼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싶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돈을 버는 동안만이라도요. 도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곁에서 조금 돕고 싶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어머니는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도연이에게도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일로 해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걸 받겠냐고요. 남도 아니고 몇 년 전 잠깐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텐데 이건 너무 큰 마음이라고.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사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 호의를 선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몇 년을 이어가겠다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요. 받는 것도 마음의 짐이 되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재촉하지도 부담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도연이가 잘 자라는 걸 곁에서 지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 같은 거라고. 그러니 부디 자기 마음이 편해지게 해달라고요. 그 진심 앞에서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뿌리치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에게도 그런 손길이 절실했으니까요. 혼자 다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꾹꾹 눌러둔 눈물이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눈물이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어깨를 두드리지도 괜찮아질 거라고 서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가장 큰 위로니까요. 대신 어머니는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선생님의 이름도 이 일도 그저 가슴에만 담아두겠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단둘만 아는 조용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달의 첫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을 나가기 전 습관처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입금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15만 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15만 원.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아침에 어머니에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고 누군가 곁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신호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왈칵 쏟아지려는 걸 손등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깰까봐 얼른 얼굴을 닦고 도시락을 마저 쌌습니다. 그날따라 계란말이가 잘 부쳐졌다고 어머니는 한참 뒤에 그렇게 기억하시더군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또렷하게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도연이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반찬이 올라온 저녁상을 보고 도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좋은 날이야. 도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이 몰래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15만 원이 그저 한 번의 호의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든 때가 와도 매달 어김없이 바로 그 첫날마다 그 조용한 약속이 대체 얼마나 오래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쌓여갔을까요? 매달 첫날 통장에 찍히던 그 숫자를 보며 어머니는 어떤 밤을 지나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르고 2부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잠깐 멈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을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 것조차 아무도 몰랐으면 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은 그 아이에게조차도요. 그런 마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잠 못 드는 오늘 밤을 조금 덜 춥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밤을 보내고 있다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세상에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당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요. 도연이 어머니가 그 첫날 아침 통장 앞에서 느꼈을 마음을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내민 손 하나, 그 손이 사람을 얼마나 살게 하는지를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그런 작은 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첫날마다 도착하던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지나가게 될지 2부에서 이어서 함께 들어요. 조금 뒤에 다시 곁에 있겠습니다. 잠시 편히 숨을 고르세요.